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오늘은 6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덕 6단원의 마지막 시간,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요. 이걸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는 126쪽부터 131쪽까지 꽤 길게 진행이 돼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우고 마무리 짓자고요. 자, 126쪽입니다. 우리는 인권이 존중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요.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볼 거예요. 나는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충분히 인권을 지켜야 하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족인데 뭐 어때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딱 그림만 봐도 일단 어떤 내용인지 얼추 짐작은 가게 됐나요?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노크도 하지 않고 이렇게 동생이 빨리 나와 하면서 문을 팍팍 열어버리죠. 실제로 어린 동생들이라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라서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나는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나, 빨리 나와. 알았어, 좀 기다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려고 하면 어떡해? 수철아, 잠시 이쪽으로 오겠니? 수철이가 화장실이 급했구나. 네,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 문은 꼭 노크를 해야 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거야. 왜 화장실 문을 꼭 닫아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해. 가족끼리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 가족 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도 있어요? 물론 있지. 예를 들면 다른 가족들이 혼자 쓰는 공간에 들어갈 때 노크하기,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지 않기, 사용한 물건 정리정돈하기 등이 있단다. 수철아, 너의 하루 생활을 생각해 보렴. 하루 생활이라. 생각해보니 조금 창피하네요. 가족 간에 지켜야 되는 예의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 네, 네, 나라마다 국경이 있듯이 사람 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에는 물리적,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경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경계를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적인 경계를 넘으려면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세요. 가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부모님 방이나 형제, 자매 방을 열 때는 꼭 노크를 하도록 합니다. 집안에서 속옷 차림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나 목욕을 할 때 옷을 벗고 입을 때 꼭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첫 번째 볼게요. 가족의 공간에 들어갈 때 방문을 가볍게 두드려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들끼리 있어도 방이나 화장실 뭐 그런 것들 들어갈 때 노크를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만화 겨울왕국에서도 눈사람 만들러 가자고 이렇게 계속 노크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방면을 가볍게 두드리는 그런 노크를 해야 되는데 그 까닭이 뭘까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일단 가족 간에도 인권이 있어요. 그런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열심히 인권을 존중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들한테는 안 지킨다? 그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 다음 가족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노크 꼭 해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만약 화장실에 있는데 내 동생이나 내 언니, 오빠, 형, 누나가 갑자기 문을 확 열어버려. 와우,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 여기서는 가족의 입장이겠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이게 도와줘도 제대로 돕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부모님의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설거지를 만약에. 근데 내가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부모님께 물어보고 부모님의 입장, 엄마나 아빠의 입장이 되어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족 간에도 상대방,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목차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인권위의 일기, 그 다음에 세계 사람들의 인권 변호사 이태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갑니다. 인권위의 일기. 우리 학교와 사회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127쪽입니다. 인권위의 일기를 볼 거고요. 우리 사회와 학교의 인권 문제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외모에 대한 차별, 장애 차별.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혹은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걸 새삼스럽게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영상 볼게요. 오늘은 피아노 학원 가는 날이었다. 우연히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보았는데 계속 손만 내밀고 계셨다. 참 이상하다. 왜 휠체어를 탄 아저씨를 안 태워주시는 걸까? 그렇다면 내가 아저씨를 태워줘야지. 내가 로켓 엔진처럼 아저씨를 밀어주면 1초면 도착할 테니까. 오늘은 운동회가 있던 날. 축구를 좋아하면 누구나 시합에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희연이에게 남자애들이 하는 운동이라며 못하게 하셨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자 축구 선수도 있고 국가대표팀도 있는데 언젠가 희연이는 축구가 대표가 되는 게 꿈이 됐다. 나는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희연이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 오늘은 내 생일날. 아빠는 내게 제일 좋은 선물을 사주신다고 하셨다. 하지만 오늘도 아빠는 조금 늦으신다고 하신다. 아빠는 비정규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난 그런 선물보다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 아빠! 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즐거운 생일 파티를 해요.
봐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계속 택시를 잡으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성차별, 축구에 대해서 성차별, 남녀 차별,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다른 사람들을 먼저 가는데 더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내 생일 파티에, 내 생일 축하하는 그런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비정규직이라는 건요, 근로나 방식,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이나 직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로를 할 거, 일을 할 거고, 언제까지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딱 한 달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가능한지, 그런 것들. 그래서 보장을 받지 못해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데에서 이런 게 정해지면 정규직인 거겠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런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장애인인데 택시 타려고 했더니, 버스 타려고 했더니 계속 거부를 당해.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여자라서 안 시켜주고, 나는 공기를 공기놀이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라서 안 시켜주고 안 끼워주고. 굉장히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차별을 당한다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엔 굉장히 슬플 겁니다. 안타깝고 슬프고 그럴 거예요. 유유유. 자, 그럼 우리는 그런 거는 다 넘겨버리고요, 서로 간에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기 활동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둥그렇게 앉고 마음을 정돈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모든 분들이 참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중하니까 어떻게 보겠어? 당연히 존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존중의 눈이 안 된 거는 아직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소중한 까닭을 빈칸했습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씩 돌아가며 쓴 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얼굴을 못 본다, 서로가 쌍방향으로 본다면은 볼 수 있겠죠. 근데 얼굴을 못 본다 하면 그 친구를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떠올린다면 이제 그 친구가 정말로 소중한다.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 이걸 가볍게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짝광TV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니까요, 여러분도 친구들에 대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세계 사람들의 인권으로 가볼게요. 자, 세계 사람들의 인권은 어떨까요? 한번 쭉 읽어볼 거예요. 128쪽인데요. 여기 보이는 큐드럼하고 라이프스트로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선생님이랑 같이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발명품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읽기 시작할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발명품. 세계 곳곳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어린이가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된 물은 몇 시간을 걸어야 겨우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이 가져오는 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물을 충분히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물을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큐드럼과 라이프스트로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발명품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큐드럼은 둥그런 통에 끈을 달아 굴려서 많은 양의 물을 쉽게 옮길 수 있게 하는 도구이고, 라이프스트로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물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만들어진 큐 드럼과 라이프 스트로, 참 멋지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발명품들이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발명품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세계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하는 까닭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일단 세계에서 인권 문제를 인권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권이 꽤 보장이 되어 있는 편이고 앞으로도 지금 더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거,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만 잘 지키면 되지 왜 세계에 관심을 보여야 되냐? 그 이유는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만 한다고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은 세계끼리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라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만 우리도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당장 우리 위쪽에 있는 북한 쪽만 해도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요 아래쪽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북한을 제대로 안다면요. 자, 그럼 우리 사회와 세계가 겪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까와 같은 그런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돈 아껴서 기부하거나 성금을 내거나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부나 성금 내는 걸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금액이라도 충분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마세요. 작은 금액도 상관없어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 존중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이태석 신부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각종 인권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있고 세계적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부터 노력합시다. 자, 129쪽입니다. 마무리 지어볼까요? 단원 마무리예요. 6단원의 단원 마무리. 자, 처음에 인권이고요. 인권을 슈슈슈 가면 여기 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존중입니다. 뿅뿅뿅뿅뿅 갔더니 나의 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 번째 다름입니다. 뿅뿅뿅뿅뿅 갔어요. 다름. 인권 존중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난 마지막 책임과 권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다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 이 말 좋아하는데요. 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평등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정말 계속적으로 지켜지는 사회가 앞으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으로 표시해보고 각 점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세요. 각각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각각마다 점수가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점수 5점, 매우 잘하면 여기다가 5점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세계 사람들의 인권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5점. 학교와 사회의 인권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5점. 인권 소리함을 만들어 학급의 인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5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찍고요. 4점이면 4점에다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한 나의 다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얘기해 볼래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각자 다짐을 적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적은 건 어디까지나 예시. 자, 마지막 인권 변호사 이태영이에요. 이태영이라는 분 알고 계시나요? 이거 읽고 끝낼 건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요. 1914년부터 1998년까지 살아계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었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교과서는 130부터 131쪽입니다. 인권 변호사 이태영.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어린 시절 이태영의 꿈은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법과 대학에서는 여성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정 한편에 아이 넷을 키우며 천을 염색하고 이불을 직접 만들어 팔러 다니면서도 혼자서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광복이 된 후 마침내 법대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게 되면서 이태영은 최초의 법대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사법고등교시에 합격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인 판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태영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끝도 없이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이태영은 자신을 찾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어서 오지 못하는 여성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직접 달려가서 이야기를 듣고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이태영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힘없는 여성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영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는 무료 법률 상담만으로는 양성 차별적인 법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65년 여성 법률 상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족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변호사가 하는 법률 개정 운동에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에 막혀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태영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결국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족법 개정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태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00년 묵은 인간차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니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새롭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 노릇을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법이
여성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의 법인 것입니다. 이태영은 인간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신념을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그는 199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의 뜻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인권이 보장된 세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인권을 서로 존중하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다 같이 행복한 우리들 세상, 새로운 단원, 진짜 마지막 단원이죠. 여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들으셨다면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조금 영상들이 많아서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늘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안녕.